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강의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 강의를 보고 나서 이 강의를 연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캣컷을 실행을 하면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전체 창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화면이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작업할 때 보는 창들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벌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은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좀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가져오기, 오디오 해서 템플릿까지 메뉴들이 쭉 있는데 이게 메인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각각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끝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세팅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영상 소스부터 가지고 올 건데 영상 소스는 제가 이 강의부터 영상의 정보란에다가 더보기 정보란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놨으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창이 하나 뜰 건데 제가 이걸 영상 샘플이라는 폴더에 다 정리를 해 놨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런 소스들이 있는데 이 소스들은 전부 다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을 쭉 받아놨습니다. 원래는 이걸 제가 일일이 다운로드 경로를 다 하나씩 링크를 걸었는데 뭐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하나씩 다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다운로드를 다 받았고 이거를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제가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프리픽 사이트에서 전부 다 다운로드 받은 소스라서 이 소스에 대한 주체는 프리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레이션이라고 파일이 하나 더 있을 건데요. 1분 48초짜리. 이거는 제가 강의를 위해서 잠깐 녹음해 놓은 제가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소스들을 자, 한 번에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한 번에 선택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폴더 통째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폴더를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폴더도 안에 뭐 이렇게 경로가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소스가 확인됐으면 지금 여기 프록시라고 탁탁탁 뭔가 버튼들 비슷한 것들이 글자가 탁탁 뜨기 시작하는데 이 프록시는 1강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영상 자체가 풀 HD냐 4K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컴퓨터 사양에 맞지 않아서 편집이 뻐벅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용량이 좀 작은 화면이 작은 프록시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주고 약간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편집에 사용할 소스들이 미리 준비가 될 거잖아요, 그죠? 영상 편집을 할 때 그게 프록시 파일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빨리 끝날 때가 있고 천천히 끝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영상 자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영상의 개수에 따라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다 프록시화를 시키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걸 경로를 잠깐 살펴보면 저는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영상 샘플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사용하기 위한 모든 소스들을 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폴더 자체의 이름을 바꿔버리거나 얘를 혹시나 다른 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다운로드 폴더로 제가 경로를 바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캣컷을 닫았습니다. 프로젝트를 닫고 닫으면 자동으로 이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저장이 돼 있어요. 세이브를 안 해도. 자, 그래서 이어서 만약에 편집을 한다 그러면 방금 꺼냈던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얘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살아날 때 이 파일 경로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X자 뭐 이게 빨간 화면으로 다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로가 꼬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경로가 안 꼬였는데 이게 하다 보면 꼬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넣었었죠. 이거 밖으로 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캣컷을 실행을 시켜요. 그럼 캣컷 자체는 이거 원래 바탕화면에 있었는데 이거 원래 다운로드 폴더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바뀌어버리면 액박이 막 뜨거나 빨간 화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소스의 폴더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까지 끝났으면 프록시가 되는 상황까지도 또 다 기다려주는 거죠. 지금 프록시 다시 걸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 많이 됐었는데 폴더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자, 지금 가져오기라는 메뉴 안에는요, 장치라는 소메뉴가 있고 사전 설정, 공간, 스톡 자료, 브랜드 자산이라고 있어요. 자, 장치. 이 장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미디어란 것도 있고 하위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든 게 없으니까 별로 없죠. 이 하위 프로젝트 개념은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개념입니다. 자, 내가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면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소스가 하나 있고요. 자, 거기다가 위에다 포개가지고 다른 소스를 하나 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소스가 밑에 있는 걸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를 줄여서 모퉁이를 잡고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얘도 사이즈를 줄여요. 이 사이즈 줄이는 개념은 이 영상의 속성 패널로 가서 동영상의 기본에 보면 여기 확대라고 있죠.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얘를 복합 클립이라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위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한 덩어리로 싸버리는 개념인데 이걸 눌러주시면 영상 3개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내보내기를 안 해도 한 영상처럼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든 것들이 하위 프로젝트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고 이 하위 프로젝트는 내가 가지고 온 파일하고는 별개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오면 얘도 하나의 영상처럼 인지를 한다라는 개념이 하위 프로젝트예요. 지금은 제가 영상 3개를 하나로 묶었지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건 뭘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위 프로젝트가 되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만약에 해버렸다. 바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눌러서 나와버리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바뀌어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 얘도 바뀌어 있겠죠, 당연히. 자, 이것도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다 바뀌어 있죠. 썸네일이 빨리 안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안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리고 다시 나오면 다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복합 클립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서 없앴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촬영을 하거나 어딘가 다운로드 받거나 해서 가지고 온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음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있어요. mp3 파일 같은 것도 다 여기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가져오기 눌러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서 소스를 제공하진 않았는데 지금 제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에는 유튜브에서 받았던 음악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가져오기 하면 이 안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음악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파형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클릭해보면 미리 듣기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영상도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하면 미리 보기가 여기 화면에서 가능해집니다. 자, 요게 여기까지 설명이었고, 장치에 대한 설명이었고, 사전 설정을 들어가면 이 사전 설정도 뭔가 만들어져 있는 복합 클립을 사전 설정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개념이고, 요거는 저도 실제로 잘 안 쓰는 기능이라서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캣컷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유료로 사용하든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든 어쨌든 간에 로그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이 공간 안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아니라 서버 측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 제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엔딩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톡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프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료로 사용을 해야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서버 측에 지금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소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한번 눌러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하고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서버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돈을 내면 그냥 다 쓸 수 있다. 월 결제를 하거나 뭐 1년 결제를 하거나 어쨌든 나의 계정이 프로 상태면 그냥 쓸 수 있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스톡이라고 하죠. 스톡 사이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소스들을 따로 파는 프리픽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고, 프로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캡컷 자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라 할지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 배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한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써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짜로 쓸 수 있는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 붙어 있으면 이거는 돈 내야 된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내보내기를 눌렀을 때 저는 프로 사용자니까 별게 안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이 스톡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보내기를 한다 그러면 에러가 떠요. 편집을 안 하고 내보내면 이 파일을 그대로 내 컴퓨터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딸랑 내보내는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만약에 연달아서 이렇게 썼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내보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만 딸랑은 내보내지는 기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스톡 자료인데 이 스톡 자료들은 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꼭 써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이거는 무시해도 사실 상관없는 정도의 소스들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스톡 자료를 쓰기 위해서 월 결제를 한다? 프로로 가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말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브랜드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 자산은 여기 공간이라는 개념하고 좀 유사합니다. 캡컷에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등록시켜 놓고 그냥 다음번에 꺼내서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이나 소스 뭐 이런 어쨌든 내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영상 편집을 할 걸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편집을 해야겠죠. 편집은 말 그대로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왔으니 이걸 내가 원하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영상의 전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촬영을 한 순서대로 나열을 쭉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기승전결로 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영상의 앞머리에 이번 영상은 어떤 걸 주제로 해서 만들어준다. 어떤 걸 주제로 이제 영상을 보여줄 거다 하는 거를 미리 맛보기 형태로 살짝 보여주면 예고편 같은 개념이죠. 이 영상을 좀 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눈길을 끌 수가 있겠죠.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그렇게 만든 영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본 영상 편집을 다 하고 본 영상 중에서 좀 재밌을 만한 구간들을 잘라내서 앞에다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소스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배치를 해서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들을요,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곳에 가져다 놓을 건데,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두는 방법이 있고요. 자, 컨트롤 Z 하면 취소가 됩니다. 컨트롤 Z는 이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트랙에 또 추가가 돼요. 자, 이 추가를 누를 때는요, 이 짝대기 보이시죠? 이거를 현재 위치 표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누르게 되면 앞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영상의 가운데 있죠. 이 영상 클립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좀 뒤에 존재한다. 그러면 추가를 하면 뒤쪽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자르고 중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 플러스를 누르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는 방법은 이렇게 뒤에다가 배치를 하거나 앞에다가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폭에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트랙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그 위에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영상이 사이즈가 똑같다 그러면 위에 쪽의 트랙에 가려서 밑에 거는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면 두 개가 동시에 또 보일 수도 있고요. 차차 설명하겠지만 마스크나 배경 제거 이런 걸 이용해서 서로 합성도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 포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속성 중에 혼합 속성을 이용을 하면 합성 모드를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 가지고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프리미어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제 익히셨죠. 영상을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동시에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누르면요,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선택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법들은 한번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들도 여기에 여러 개를 배치를 했을 때 위에 보면 보여주는 방식이 목록 방식도 있고 그리고 격자 방식이 있는데, 목록 방식은 잘 안 쓰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상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뭐 어떻게 띠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첫 화면만, 썸네일이라고 하죠. 첫 화면만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류는 생성 타임, 그리고 영상의 이름, 파일명, 그리고 유형, 뭐 시간,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름이나 생성 타임으로 많이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분류를 할 때도 여기 최신순, 그리고 가장 빠른 것부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름 순으로 하면 A부터 Z까지, Z부터 A까지 역순, 이런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촬영 소스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름 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나 뭐 고프로 이런 걸 사용하시면 그 이름을 정할 때 날짜, 시간별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이름 A부터 Z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좀 편하게 촬영한 순서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영상만 따로 보느냐, 오디오만 따로 보느냐, 이미지만 보느냐, 다 보느냐, 뭐 이런 결정들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 의미는 없는데 검색을 하시면 여기 검색한 순서대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손석희 씨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 뭐 어딘가에 손석희 씨 얼굴이 나왔나 봐요. 제 소스 중에서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소스 중에 하나를 유튜브에 있는 화면을 캡처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거기 있는 사람 순으로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가 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촬영할 때 등장인물들이 있으면 그 등장인물별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각가지 소스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소스들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겠다, 뭔가 뭐 그런 의미로 얘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예쁜 것들 위주로 공짜 소스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배열을 할 건데요. 내가 촬영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소스들도 내가 여기에 음악을 넣고 나레이션을 넣고 자막을 넣으면 의미를 부여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대로 따라 합시다 라는 것도 괜찮겠지만, 즉흥적으로 제가 얘네들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기승전결로 따져 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화면을 캡처한 소스가 하나 있어요. 나레이션 MOV라고 있는데 얘를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녹음을 한 파일이 화면에 보일 거거든요. 제 목소리도 나올 거예요. 자, 뭐 이런 영상입니다.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착용하고 있던 마이크를 살짝 스피커에 빼서 들려드렸는데 조금 소리가 적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건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죠. 촬영할 당시에 목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 촬영한 방법은 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맥북에는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녹음을 한 거고, 유튜브 화면을 틀어놓고 뭐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주제가 AI, 미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뭐 긍정적인 썸네일도 보이고 부정적인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특별히 대본 준비하지 않고 뭐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스를 일단 하나 배치를 했어요. 이건 제가 촬영한 소스고요. 나머지 이런 소스들은 그냥 스톡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이 소스를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촬영 소스를 편집을 할 때는 목소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소스는 다 들어보고 일일이 들어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커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차적으로는요. 제가 요즘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밑에 파형들이 보이는데, 파형이 안 보이는 구간은 제가 말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목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요거를 여기 보면 마우스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있죠. 요걸 이렇게 늘리면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파형이 잘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말을 안 한 구간이겠죠. 그리고 앞쪽에도 말을 안 한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앞에 부분이 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필요 없는 구간이죠. 자, 얘를 버리겠다. 지금부터 컷 편집합니다. 자, 여기에 맞춰놔요. 지금 눈은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면 잘라서 버려야겠죠. 자르는 기능은 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누르면 얘랑 클립이 두 개 분리돼요. 분리가 되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자동으로 촥 당겨지게 되는데, 자, 컨트롤 Z를 해서 자르기 전으로 되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 필요 없는 부분 맞춰놓고요. 얘를 눌러요. 그러면 이 왼쪽이 삭제가 됩니다.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네, 눌러주시면 왼쪽 삭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져요. 네, 단축키가 Q 그리고 W 그리고 얘는 원래는 이게 뭐 B 이런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E로 바꿔놨잖아요. 1강에서. 네, 그래서 QW에 손이 항상 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해서 없애면 여기가 공백으로 남지 않는 이유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있어요. 메인 트랙 마그넷 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얘를 이렇게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삭제를 E를 눌러서 끊어버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공백이 생겨요. 앞에 부분. 그 공백은 화면상에서는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영상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기능, 마그넷 기능을 켜두셔야지 빈 공간 없이 따닥따닥 붙어요. 요거는 뭐 평소 때는 늘 켜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자동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냅은 타임라인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이 하얀 부분의 작대기 있죠. 얘가 탁탁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끊어져 있는 부분에 탁 걸리게 되거나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 탁탁 걸리는 클립의 끝부분에 걸리는 기능인데 이것도 켜져 있는 게 좀 편해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결 기능은 메인 트랙에 있는 영상이랑 그 다음 서브 트랙에 있는 상위 트랙에 만약에 텍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임의로 그냥 제가 글자를 하나 썼죠. 얘랑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뒤로 당긴다. 그럼 같이 붙어서 다니죠. 근데 얘를 꺼버리면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 편집을 하다 보면 이 글자의 위치가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켜놓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늘 켜놓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미리 보기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버리면 자, 현재 위치는 여기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맞춰놨으니까. 근데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노란 띠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럼 그 부분을 미리 보게 해주는 기능인데 저는 또 이게 의외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쓰지는 않습니다.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는 켜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를 눌러가지고 쭉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목소리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오디오에 가면 볼륨을 높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 말고 밑으로 내리면 음량 노멀라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프로 기능입니다. 프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기능인데 얘를 눌러버리면 음량을 유튜브 우리 기본 설정 1강에서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본 음량으로 얘를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얘를 누르기 전에는 파형이 좀 낮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누르면 유튜브에 적합한 파형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거의 매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능을 쓰면 좋은 점이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여러 개를 이제 나열해놓고 편집을 할 때 평균치를 잘 맞춰주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켜놓고 쓰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여기도 보면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과 미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빨리 바뀌지 않는 동안에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습니다. 검은 화면이 되는 동안에. 그죠?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는 말을 안 하고 또 이렇게 화면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확대를 좀 해서 화면 확대가 아니고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미래라는 단어로 검색
검색을 해보면요. 해보면요 라고 했죠. 자, 검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E를 눌러서 한번 끊어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 뒤로 갑니다. 제 말이 여기서 끝나죠. 자, 여기까지 가서 또 끊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제 목소리가 있는 거고, 여기는 제 목소리가 없잖아요. 이 화면은 없고 목소리가 있는 데서 소리만 빼서 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오디오 추출을 누르면 영상에서 오디오 빠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딜리트를 하면 소리까지 같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얘랑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따로 얘만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레이션을 잠깐 치워요. 그리고 얘만 선택하고 딜리트를 하면 얘는 여기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여기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미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또 아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를게요. E 누르고, 자, 여기서 이만큼 가서 아주 자극적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앞에 부분 버리고 싶죠? 그러면 얘를 누르면 되지만 우리는 단축키를 알고 있으니까 Q를 눌러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앞에서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뒤에 부분, 여기도 지금 오디오 부분에 제가 음량 노멀라이즈를 다시 켜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썸네일과 함께하는 이런 각종 정보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고 쭝얼쭝얼 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제가 나레이션을 한 2분 가까이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 부분이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말이었거든요.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을 이만큼 지울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 표시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지울 거니까 얘를 눌러야 되는 건데 단축키는 W. 그러면 없어졌죠. 자, 그렇게 해서 뭐라 얘기를 해요. 이걸 다 들어보면 사실 중간중간에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길게 나레이션을 했다고 치면 이걸 일일이 다 들어보고 어느 부분인지 판단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자, 요것도 미리 설명을 해 드릴게요. 텍스트 기능이 있죠. 이 텍스트 기능 중에 자동 캡션이란 걸 선택을 해요. 자, 이것도 프로 기능입니다.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성을 바로 눌러버리잖아요. 한국어로 맞춰놓고, 자동 감지보다는 한국어로 맞춰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한국어 맞춰놓고 생성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자막을 만들어 줍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캡션 생성 중 대략 2분이 안 되는 영상인데 저는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15분 넘어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에 뭐 20분씩 녹음을 했다 그러면 얘를 중간에 한번 툭 토막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E를 누르면 토막이 쳐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15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눈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자막이 화면에 뜹니다. 인공지능과 저는 이 자막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자막이 내 목소리에 맞게 따다다닥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 부분에 뭐 헛기침을 해서 잠깐 쉬고 있거나 말을 안 해서 잠깐 뜸을 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다 공백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공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울게요. 자, E를 눌러요. 그리고 얘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Q를 누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우스로 이거를 맞춰서 옮겨 다니려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위아래로 누르면 이게 한 단계씩 이렇게 건너뛰어요. 어딘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 끄트머리나 붙어 있는 부분들,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보이면 걔를 단축키로 바로 지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자, 끊어주고 E로 끊어주고, 그죠? 끊고 넘어가서 지워주고, 이걸 반복을 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막이 안 맞더라도 그거는 일일이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 여기는 아주 자극적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인지를 못했네요.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럼 여기서부터 E로 끊고, 여기서 Q로 잘라주고, 자, 여기서 E, Q. 자, 쭉쭉 넘어가고, 너무 짧은 거는 그냥 끊지 않을게요. E, Q, E, Q.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해서 풍요로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절었어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풍요로운 자, 그럼 요만큼이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풍요로운이라고 해야 되니까. 자, 이만큼을 여기서 끊을게요. 끊고, 앞에 부분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여기서. 이 파형 같은 거 있죠? 요거를 봐가면서, 자막도 봐가면서, 어느 부분을 버려야 될까? 자, 이런 걸 판단을 하면서 지우셔야 돼요. 말과 말 사이에, 뭐 이렇게 버벅거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본으로 녹화를 하면 사실 이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대본 없이 말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다 들어보고 지우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자동 자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이에 공백들, 띄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을 필요 없이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보이면 이건 무조건 쉬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자막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거의 뭐 숨 쉴 틈도 없이 이렇게 공백을 다 지웠거든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유튜브에서 인공지능과 미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하는 이런 각종 정보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 여기서 제가 중간에 한번 절었죠. 이거는 듣다 보면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 찾았습니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인증이라고 했죠. 어떤 분들은 인공인증, 어떤 분들은 자,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 요거를 통째로 그냥 지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풍요로운 얘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요 부분은 지울까 말까 판단 중인데, 요만큼 약간 공백이 있죠. 네, 이것도 그냥 지우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아직까지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이미 자, 여기도 중간에 좀 지울게요.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단축키가 저는 손에 익었으니까 빨리빨리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편집을 좀 원활하게 하려면 단축키를 손에 좀 붙이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단축키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QWE 요 정도만 빨리 익혀 놓으셔도 컷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QWE는 꼭 탑재를 몸속에 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아주 일부분이지만 우리 인간이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이미 다가갔음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지에 대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쭉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원래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원래 영상, 요게 원래 영상이잖아요. 드래그해서 위에 놓으면 얘는 영상 길이가 1분 48초 12프레임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였죠. 중간에 물론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다 잘라내고 중간중간에 숨 쉬는, 그러니까 말의 틈 사이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영상을 보더라도 말이 느려도 느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다음번에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상상을 해버리는 그 순간들을 다 없애버리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쓴 단축키는 QWE 썼고요. 그리고 방향키 위, 그 다음에 아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이 틈새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들 잘 활용을 하시면 편안하게
컷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레이션이 있는, 목소리가 있는 컨텐츠에서 컷 편집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는 이 뒤에 목소리가 없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화면만 보고 편집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씬들은. 그것들을 더 붙여가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맞게 뭔가 영상을 풀어내보는 과정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2강이었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 강의에 계속 이어서 컷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는요,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번 영상도 누구보다 빠르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